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5학년도 논술의 입시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또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논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논술 2025학년도의 입시 특징,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치동에서 수리 논술을 10년 이상 강의한 담당했던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강의,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첨삭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답안이 100점 답안은 아닐 거예요. 그 감점되는 요인을 일목요연하게 선생님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이런 부분들 각 단원별로 논술이 주로 나오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 마크해서 연습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특징은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약한 부분은 화통과 바로 기하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기본적인 개념 강의와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시는 화통과 그리고 기하까지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지를 못 썼던 학생들의 피드백이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에는 난 강하지만 화통과 기하는 약하다. 그러면 논술에서는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 지금 12월 말, 1월 초에 여러분들 예비 고3들은 정시를 갈 거냐, 수시를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할 시기고요. 이미 수능을 받고 또는 수능을 본 상태에서 수리논술을 준비를 이미 해서 시험을 쳤던 학생들은 내년에도 과연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그 수시로 또는 정시로 갈 거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은 짧은 시간 안에 고민을 빨리 결정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학생들이 논술 준비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이미 받거나 모의고사 등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이 보통 준비하게 되고요. 선생님이 논술 수업을 준비해서 내신 등급 5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 학생은 5등급인데 선생님이 이 강의 PPT에 5등급이라고 쓴 이유는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내신 등급이 5등급이라고 하면 서울권에서 굉장히 치열한 지역, 강남 지역의 내신 등급과 지방에 있는 등급이 특수한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등급이라 한 이유는 서울권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의 기준에 5등급을 얘기합니다. 서울권에 있는 5등급의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내신 등급이 5등급이라 하더라도 모의고사는 3등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모의고사 기준에서 3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면 도전해 볼만 합니다. 물론 4등급이어도 도전을 이쪽만 파서 가능은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조금 기본을 더 쌓고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개념 강의가 아니라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안지를 쓰는 요령과 문제 분석이기 때문에 그 수업에 대한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을 이 시기에 쌓아주시고 논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나는 수능 성적이 되게 애매하고 불안한 학생이다. 그러면 논술만 파서 준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논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올해 2024학년도의 수능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수능의 킬러 문항의 배제에 있습니다. 배제를 하면서 오히려 아래 단계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진 특징이 있는데요. 킬러 문항들은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기술이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과 머리로 풀 수 있게 문제 경향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입시에서 그런 이유로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자, 제시문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제를 분석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기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로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증명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 마크해서 이런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유도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의 원리를 파악해주는 공부 방법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명까지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특징은 대부분의 학교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 최저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최저를 못 맞춰서 논술을 포기한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는 국어와 수학이 굉장히 등급 컷이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문제의 난이도의 대폭 상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최저인지를 각 대학별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학별로 준비를 할 때 기출문제들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공부해 주는 거, 그런 문제의 훈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논술은 그러면 과연 언제 준비하냐? 선생님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현역들을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논술을 지금 이 시기에 난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현역 고3들은 수시로 갈 수도 있고 정시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의 입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논술은 최후의 방법으로 냅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6개를 학종이나 각종 다른 전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6개를 모두 그 논술로 하는 학생들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이 시기에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논술은 어느 때 준비하냐면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모의고사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이쪽으로 그때쯤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과연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평균적이긴 하지만 3개월 정도 또는 4개월 정도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반수를 노리고 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으며 또한 그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하다가 나중에 논술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6월 이후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6월 이후에 준비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논술은요 미리 준비할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매해 문제가 달라지고 매번 그 느낌이 다른 느낌으로 시험을 치겠지만 논술은 많은 학교들이 과거에 냈던 문제를 변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논술의 문제 경향이 비슷하게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논술의 출제 경향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면 그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각 대학별로 논술의 최저 등급, 수능의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최저 등급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6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할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 내가 학교를 파서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대부분은 2개 과목의 합이 5등급 이내, 3개 과목의 합이 6등급 이내, 3개 등급의 합이 8등급 이내인 학교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최저 등급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최저 등급이 있지만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있어요. 어느 학교가 있냐면 연세대학교 최저 등급이 없고요. 한양대 최저 등급이 없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최저 등급이 없다. 즉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학교를 결정해 주시고 찾아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이냐입니다. 요즘은 많이 빠지게 되지만 수리논술뿐만이 아니라 과학 탐구, 과탐 과목도 여러분들 수능 성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과탐 과목 2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1과 화2 이렇게 선택하면 고려대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1과 생물1 같은 서로 다른 과학 과목을 2개를 선택해 주셔서 수능을 응시해야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과탐 2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죠. 대학별로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수리논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학에 대한 분석과 그 대학별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2025학년들 위해서 같이 파이팅하고 같이 분발해서 우리 좋은 결과 있도록 앞으로 1년 동안 시작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